잘 안 보이시면, 이거 앞에가 잘 안 보이시면 나눠준 리플릿을 보시면 되시고요. 간단하게 이 아이러브 건강보험이라는 건 태아부터 몇 세까지? 30세까지. 그러니까 약 이제 어른이 된 성인까지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납입 면제 기능이 있으세요. 저희 어제 행복플러스는 납입 면제가 어느 경우였었더라? 납입 면제 사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경우가 됐을 때 납입이 면제가 되셨어요? 암이나 뇌, 조울증이나 또는 급성 심근경색이나, 그러니까 무조건 심혈관 전체가 아니라고 하셨죠? 80% 이상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후유 장애. 그리고 또 맞아요. 말기 신장이나 말기 폐나 말기 간 질환일 때. 그럴 때 면제가 되시는데, 행복플러스 같은 경우는 납입 면제 사유가 어른보다는 조금 더 완화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80%까지 안 가도 돼. 몇 프로만 돼도 50%만 돼도 후유장애세요. 암도 되고 뭐도 돼요? 유사암도 돼요. 그러면 뇌에 관련해서 뇌졸중도 되고 뭐도 돼요? 뇌혈관도 되세요. 이해되시죠? 급성 심근경색만 되는 게 아니고 뭐도 돼요? 허혈성 심장질환도 돼요. 맞아요? 그다음 말기까지 가지 않아도 5대 난치성 질환이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혹시라도 나타날 수 있는 질병에 관해서도 납입 면제 사유가 되신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다음 무해지 환급형이라는 것도 어제 하셨었죠? 행복플러스 할 때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보시면 출생부터 100세까지 요즘 막 태아보험 문의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신 것 같더라고. 그래서 확인을 하는 거고요. 태아부터, 즉 출생부터 100세까지 성장 단계별로 위험을 보장합니다 라고 해서 일단은 임신, 출산에 대한 부분 보장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선천성 이상이라든지 출산이나 태아 산모 관련 보장이 들어가시고요. 특히나 요번에 산모 관련해서 담보가 많이 추가가 되셨더라고요. 이따 같이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임신이나 출산 질환 치료비 같은 거나 또는 분만 전후 출혈 치료비 같은 거 또는 임신 중에 당뇨병 같은 거 아니면 저체중아나 신생아 입원 일당이나 수술비 같은 거 들어가실 수 있으시고요. 요렇게 화살표를 동그랗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보면 임신 출산 이후에 영유아기가 되시잖아요. 영유아기가 되셨을 때 그때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질병들 이따 한번 볼 거예요. 천식이라든지 기흉이라든지 소아기 때 일어날 수 있는 주요 질병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실 거고요. 특히나 사계가 많죠. 아이들은 처음 태어나서 세상을 보면 다 신기하잖아요. 지난주에 왜 미란티샬린 아기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아장아장 돌아다녔는데 정말 해맑은 얼굴로 뭘 막 이렇게 끄집어 이렇게 내리고 막 하는데 저는 되게 불안하더라고. 근데 아이는 그렇게 해맑게. 여기 모든 세상이 다 신기하니까. 그래서 아마 다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고, 저는 사실 정작 제가 아이가 없지만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아이는 없지만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냥 지나다니는 애들만 보더라도 그런 행동을 많이 봤기 때문에 되게 상해에 대한 위험이 있을 거다라는 거는 예측이 가능하시죠? 그리고 천식이나 기흉이나 수족구나 수두 많이 들어봤던 내용이시고요. 또는 성장판 손상에 대한 골절 진단비라든지 소아백혈병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 생활질환 수술비 같은 것도 이 아이러브에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고, 이따 설계하는 화면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플러스 성인 질병 말고 아이 질병 위주로 설계를 한번 해보실 거고요. 다시 이렇게 오면 이제 아동기 청소년기로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아동기 청소년기가 되시면 일상생활에서의 상해나 교통사고나 스쿨존 같은 데서 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술비나 일상생활 배상 책임 같은 거 들어가실 수 있으시고, 주요 담보에 대해서는 상해 쪽 아니면 자동차 부상치료비 같은 거 들어가실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성년기 이후는 저희가 어제 배웠던 뭐랑 동일하세요? 행복플러스란 내용은 동일하세요. 그래서 어제 행복플러스에 대한 담보 설명해 주시면서 설계하셨기 때문에 저랑은 오늘 뭐 해볼 거냐면 태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아동기까지 들어가는 담보 위주로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요거에 대한 설명 밑에 보시면 임신 출산에 대한 거, 뭐 선천 이상에 대한 거, 자녀에게 걸리기 쉬운 생활 질환이라는 거, 이거 뭔지 이따 확인할 거고, 106대 질병이나 1호종 수술비는 꼭 빼먹지 말고 꼭 넣어주셔야 되세요. 특히나 106대 질병 수술비에서는 저희가 말하고 있는 60대 생활질환 수술비 있으시잖아요. 그 생활질환에 관련해서 아이들이 하는 다빈도 질병과 수술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시니까 106대 질병 수술비는 꼭 까먹지 말고 넣어주시고요. 암이나 유사한 표적 항암 어른과 동일하게 들어가시고, 성인의 주요 질환 2대 질환에 대한 암, 뇌, 심
암뿐만 아니라 뇌 쪽이나 심장 쪽에 대한 것도 성인과 동일하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조금 뒷장을 보시면 그래서 잔병부터 시작해서 큰 병까지 특약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같은 내용 반복하고 있고요. 뒷장에 보시면 납입면제라고 했을 때 피보험자 대상으로 해서 즉 납입 보장을 받고 있는 아이 기준으로 했을 때 납입면제 사유는 여기 이렇게 있으세요. 50% 이상 후유 장애, 암 플러스 유사암까지 들어가시고요. 뇌졸중에다가 뇌혈관까지 들어가시고 급성심근경색의 허혈성 심장질환까지 들어가시고 5대 난치성 질환까지도 들어가실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부양자 납입 지원이라고 해서 혹시라도 부양자가 산모가 어떤 사유의 진단을 받았을 때 암이나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이나 80% 이상 후유 장애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면 납입도 지원을 해줘요. 참고 알아두시면 되시고요. 무해지 환급형이 탑재되어 있는 건 동일하게 행복플러스랑 동일하게 들어가시고 요것도 있으세요. 보험료 할인 제도라고 해서 아이러브 상품을 가입할 때는 혹시 형제 자매가 3명 이상이다 라고 하시면 3% 할인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요게 모니터링 할 때 나오세요. 그러니까 아이러브를 혹시라도 PT 하시거나 할 때는 요거를 설명을 꼭 해주시는 게 좋아요. 고객이 야 이거 너 나한테 설명 안 해줬잖아 라고 하면 난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러브 상품권 같은 경우는 형제 자매가 3명 이상이면 3% 할인이 가능하다. 그리고 가입 후 처음으로 주 피보험자의 동생이 출산한다 라고 하면 2% 할인이 가능하시다는 거. 요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설계 들어가기 전에 간략하게 제가 요거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모르면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루트가 있으시죠? 어디 가서 보시면 돼요? 네이버 가서 찾아보시면 되시고요. 네이버에서 봤을 때 어린이들이 많이 여기 보시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라고 되어 있으시죠? 제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서 의료 정보를 봤더니 실질적으로 의료 정보에서 여기 통계로 보는 질병 정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질병 통계가 일치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 내용상 어린이가 다빈도로 걸리는 질병이라고 했을 때 1순위가 뭘 것 같아요? 아이 다 키워보셨죠? 병원 제일 많이 갔던 기억. 뭐 때문에? 감기. 또 장염. 맞아요. 또 비염. 맞아요. 진짜 이게 통계가 맞군요. 그리고 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시력에 대한, 그러니까 초점 이런 거 맞추거나 시력에 대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뭐 중이염 이런 쪽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호흡기 쪽이나 구강, 치아도 많이 가시죠. 그래서 저희 아이러브에는 치아 들어갈 수 있는 담보가 다 들어가 있으세요. 그리고 시력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급성 기관지염이라든지 증상은 아주 흔해요. 기침이나 뭐 인후통이나 콧물 재채기 같은 거 들어갈 수 있고요. 치아에 대한 부분 들어가실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알레르기, 비염에 대한 부분도 있으세요. 그러면 이런 질병 말고 수술이라고 했을 때는 제일 많이 하는 수술이 편도 절제 수술 있으시고요. 저희 조카도 이 서해부 탈장 수술을 했었거든요. 태어났을 때 거기 사타구니 쪽이 한쪽보다 한쪽이 더 이렇게 커지고 로션을 발라줄 때 아기가 막 아파하고 좀 찡얼거리는 것 같아서 올케가 갔더니 서해부 탈장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도 아니었어. 한 3-4시간 가서 이렇게 살짝 구멍을 막는 수술을 했었거든요. 어쨌거나 서해부 탈장도 제일 많이 하는 수술 중에 하나고 충수염 수술. 충수염이 뭐죠? 냉장 수술하는 거. 이거 혹시 106대에서 나오나요? 나오죠? 서해부 탈장 나오나요? 나오죠? 편도 나오나요? 나오죠. 어디 들어가죠 얘네가 다? 60대 생활질환 수술비에 들어가시죠. 옛날에는 요 편도나 요 탈장 이 부분이 되게 금액을 크게 보장을 받을 수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40대 질병 수술비 때. 근데 지금은 어쨌든 생활질병에서 200만 원까지는 보장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심장 수술도 은근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멍이 뭐 뚫려 있다, 뭐 이렇게 작은 구멍이 보여요. 뭐 이런 소견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축농증 수술도 많이 하시고 중이염. 그러니까 요런 다빈도 수술이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저희 쪽 106대 생활질환 수술비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기 편도 쪽이라든지 축농이라든지 사타구니 탈장 쪽 아니면 인후 쪽 들어갈 수 있고요. 중이나 또는 내이 관련해서 보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요 60대 생활질환 수술비고요. 최대 200만 원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106대 생활질병 수술비는 꼭 같이 넣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럼 얘는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 때도 많이 하는 질병에 대한 보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오늘은 설계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는 말씀드린 것처럼 태아부터 시작을 해서 어린이 거까지 갈 거기 때문에 같이 한번 따라오시면 되세요. 여기 PH 화면 다 시작되셨나요? 1차월 분들 고객 등록 안 된 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한 명이라도 다 되셨죠? 그럼 그냥 정규로 할게요. 저희가 이거 카운팅 될 때 정규로 해서 계약자를 넣어야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할 거고요. 여기서 PH 화면 가서 장기 카테고리 가실 거예요. 장기에서 상품 선택 갈게요. 장기 상품 선택. 장기 상품 선택 가실 거예요. 장기 상품 선택 가셔가지고 아이러브 같은 경우는 여기 상해 운전자 카테고리에 있으세요. 아이 같은 경우는 다치는 비율이 더 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해 카테고리에 있으시거든요. 상해 카테고리 아이러브 건강보험 2101 요거 이렇게 클릭 한번 할게요. 클릭 한번 하시고요. 초반 말씀드린 것처럼 태아보험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태아보험부터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셨으면 이렇게 여기까지 들어오셨어요? 그럼 태아보험을 시작할 때는 어디를 체크하시냐면 여기 기본 정보 오른쪽에 보시면 태아, 남, 여가 이렇게 있으시죠? 남에다가 체크를 할 거예요. 태아남. 일단은 태아남으로 설정을 하실 거고요. 지금 이미 성별을 알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남으로 체크를 하고 내가 담보를 이렇게 세팅을 하잖아요. 그러면 혹시라도 유사암 수술비 같은 거나 유사암 진단비 같은 경우는 여아가 더 보험료가 비싸요. 그 비싼 보험료에 따라서 성별이 자동으로 변경이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처음에 남으로 하고 여로 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으시기 때문에 일단은 남으로 하시면 되세요. 남으로 이렇게 해놓고요. 남으로 하시면 이렇게 태아에 1, 2, 3, 4, 5, 6, 3 땡땡땡땡땡 이렇게 들어가시고 근데 요거 그대로 두시면 되세요. 요거 그대로 두시고요. 그 다음에 구분 이렇게 클릭을 해서 보시면 80세 이상이라고 되면 80세, 90세, 100세까지 보장을 받는 거예요. 저희가 보험은 어릴 때 들수록 좋다라고 하기 때문에 특히나 태아보험에서 성인 담보가 안 들어가면 굳이 이거를 뭐 80세까지 할 필요가 없지만 태아보험도 성인 담보가 다 들어가실 수 있죠. 암이나 뇌심이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80세 이상으로 가실 거예요. 80세 만기 이상으로 갈 거예요. 80세 이상 만기로 갈 거고요. 해지 환급금은 어제 설명 다 해드렸을 거예요. 일반 해지는 중도 해지하면 환급금이 100%가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저해지는 납입 중에는 해지 환급금이 50%만 나오다가 이후에는 100%가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무해지는 납입 중에는 혹시라도 납입 기간 중에 해지하시면 환급분 하나도 안 되시는 거 이후에 환급금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저희는 설계하실 때 일반 해지로 들어가실 거예요. 일반 해지. 일반 해지로 들어가실 거고요. 그 다음에 납입 면제는 적용하실 거예요. 납입 면제 적용 사유가 가장 넓다고 했던 게 아이러브였었죠. 그래서 50% 이상 후유 장애, 암, 유사암, 뇌혈관, 심혈관, 5대 난치성 질환까지 들어가시는 거고요. 그 다음 판매 플랜 이렇게 보시면 스피드 태아랑 평생 보장이랑 골드 클래스가 있어요. 저희 혹시 플랜은 뭐로 한다고 했었어요? 항상 골드 클래스 플랜으로. 제일 좋게 들어갈 수 있는 게 골드 클래스고요. 그러면 이렇게 출산 예정일을 입력해 주십시오 라고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태아보험 하나만 설계해줘 라고 할 때 물어봐야 되는 건 요거 하나. 태아 출산 예정일이 언제야?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간혹 혹시라도 시험관 태아거나 다태아인 경우에는 인수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좋으세요. 네, 일단 출산 예정일은 동일하게 입력을 할 거예요. 출산 예정일 입력하는 창은 여기 하단에 출산 예정일자 있으실 거예요. 출산 예정일자 여기다가 동일하게 그냥 2021년 8월 1일 8월 1일로 일단 동일하게 다 하실 거고요. 태아보험에서 출산 예정일자 기준으로 했을 때 22주 6일 이내로 가입을 하셔야 선천성 질환에 대한 담보가 들어가셔요. 근데 23주가 넘어간다라고 하시면 못 들어가는 담보가 있으세요. 그래서 22주 6일 이내에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세요. 22주까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일단 저는 8월 1일로 세팅을 할 거예요. 태아보험은 22주 이내로 가입을 해야 된다. 그래야 선천 이상에 대한 담보까지도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고 태아보험 들어갈 때는 출산 예정 일자가 언제인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세요. 출산 예정 일자를 했기 때문에 그 위에 보시면 적립금, 환급금 시기가 있죠. 적립, 환급금 시기가 있으세요.
저희가 지금 요거를 일반 해지로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장에 대한 보험료가 있으시고요. 적립보험료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보험에 적립보험료 많이 넣어요? 안 넣으시죠? 그래서 요거 환급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가 납입하는 시간이 30년 걸리기 때문에 30년 이후 아무 때나 하시면 돼요. 한 저는 50세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적립보험료 많이 안 낼 거기 때문에 그게 환급되는 시기 이렇게 50세 정도로 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 갱신 주기는 3년, 10년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갱신 주기를 넣는다고 해서 무조건 갱신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갱신형을 섞어서 할 수 있는 플랜이세요. 그래서 요거 일반 해지로 들어갔을 때의 장점은 갱신형을 섞어서 하실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조금 보장은 넓게 가되 금액을 좀 줄여서 갈 수 있어요. 갱신과 비갱신을 섞어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10년 갱신 주기를 설정을 하실 거예요. 10년 갱신 주기 설정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태아에 1, 2, 3, 4, 5, 6, 3 땡땡땡 태아 들어가셔야 되시고 그 다음에 골드 클래스 태아에 100세 만기 30년 납에 50세 출산 예정일자는 2021년 8월 1일 그 다음에 10년 갱신 주기까지 들어가셨으면 기본 정보 저장할게요. 기본 정보 저장을 이렇게 할게요. 기본 정보 저장을 하시면 얘는 아이러브가 행풀보다는 훨씬 더 담보가 많으세요. 행풀의 성인 질환에다가 아이 거, 태아 거가 다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요거는 기본 담보가 이렇게 뺄 수 없는 필수 담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15세가 안 된 아이 같은 경우는 사망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사망보험금 혹시라도 넣어놓고 유기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망은 안 들어가고 3에서 100% 후유장애가 기본 담보세요. 일단 기본 담보 체크돼 있으시고요. 보험료 납입 면제 대상이라고 돼 있으실 거예요. 이것도 납입 면제는 체크 저희가 납입 면제를 적용했기 때문에 체크가 되시는 필수 담보세요. 이거 빼고 싶으면 뭐 하시면 돼요? 여기서 납입 면제를 미적용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납입 면제 사유는 30년 내에 발생했을 때만 면제가 되신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납입하는 기간 중에 당연하죠. 납입하는 기간 중에 발생을 해야 다 내고 나면 발생해봤자 돈 다 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상해 후유장애랑 보험료 납입 면제까지가 필수 담보시고요. 금액 조금 조절 한번 해볼게요. 상해 후유장애 3억이라고 세팅이 돼 있지만 한 1억 정도만 세팅을 한번 할게요. 그리고 보험료 납입 면제는 이렇게 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으세요. 혹시 납입 면제 사유가 되면 10만 원 받고 이 보험료는 전체를 면제 받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제 슬슬 내려오면서 보실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크게 여기 만기 납기 뒤에 갱신에 10년짜리가 붙어 있는 게 있으시죠? 요게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섞어서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섞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암진단비가 이렇게 돼 있는 건 비갱신형이고 암진단비 뒤에 10년이라고 돼 있는 건 갱신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섞어서 하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른에 대한 진단비는 일단 다 뺄 거예요. 암, 뇌심에 대한 어제 했던 행풀에서의 보이는 건 일단 다 차치하고 아이러브에서 좀 들어갈 수 있는 담보 위주로 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쭉 내려서 유사암까지 보시고 11대 특정암, 자녀 7대암, 고액치료비나 갑상선, 계속받는 암 진단비나 항암, 표적항암, 5대 기간, 암수술비, 암 직접치료, 암 주요 재활 요거 다 행풀에 있는 거랑 다 동일하세요. 그럼 어떤 담보를 넣어야 되는지는 저희가 다 배웠죠? 암은 유사암 제외가 제일 큰 범위다라고 배웠고 그 다음에 이렇게 뇌혈관 쪽으로 가시면 똑같아요. 뇌전증, 뇌혈관, 주요 뇌혈관 이거 성인 담보랑 다 동일하시죠? 그래서 제일 넓게 들어갈 수 있는 뇌혈관 진단 담보 들어가는 거 어제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또 밑으로 내려오면 뇌졸중, 뇌출혈까지 있으시고요. 양성 뇌종양까지 여기가 뇌에 대한 담보이셨었죠? 어제 했던 거 바로 어제 했으니까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여기 심근병증부터 시작을 하는 게 이제 심장 관련 담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여기까지는 다 동일하게 어른 거랑 동일하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밑에 허혈심장질환 수술비, 급성 심근경색까지 나오고 여기 천식 시작되는 거 혹시 보이시나요? 천식 밑으로 조금 내려서 천식 한번 찾아보세요. 천식 지속 상태 보이세요?
이렇게 천식 지속 상태에 대한 진단비, 혹시 천식 가입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요건데, 보시면 급성 중증 천식이죠. 일반 천식은 안 되세요. 약관 한번 찾아보시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천식은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나와요. 급성이나 중증일 때만 나오시고요. 그 진단비가 30만 원밖에 사실은 안 되세요. 금액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야, 뭐 이거 천식에 대한 거 꼭 넣어줘라고 해서 아이러브를 선택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지난달에 한번 그런 분이 계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천식이 워낙 많이 들었던 흔한 질병이니까 천식에 대한 진단비 넣어줘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아이러브를 가져가기에는 다른 담보랑 비교했을 때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참고로 천식 지속이라는 건 급성에 대한 부분이고 30만 원 진단비 나오시고요. 그래도 일단 담보니까 넣어드릴게요. 아이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수족구, 혹시 수족구 뭔지 아시나요? 어렵지 않죠. 수족구도 많이들 보는 거잖아요. 이 수족구 진단비 같은 거 들어가실 수 있으세요. 아이들 거에. 그리고 수족구 진단비 이렇게 클릭을 한번 해놓은 상태로 보시면 여기 잠깐만 앞에 볼게요. 보시면 수족구 진단비는 가입 연령이 언제예요? 0세부터 0세까지만 가입이 가능하세요. 태아 때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 태아보험을 이미 타사에 몇 년 전에 가입을 했는데 그거를 갈아타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야 이거 수족구 안 들어가네? 우리는 없네? 라고 당황하지 마시고 그런 담보는 태아 때 들어가는 거라 없는 거다라고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22주 이전에 가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또는 태아보험에 가입한다라고 했을 때 제한되는 담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태아보험은 가입 연령을 조금 봐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수족구 진단비는 0세 때만 들어갈 수 있는 담보 넣어주시면 좋고요. 수두 또 마찬가지세요. 수두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0세부터 0세라고 나오시죠? 요것도 태아 때 들어가는 담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뭐 특정 정신질환 진단비 같은 것도 태아 때만 들어갈 수 있는 담보들은 혹시 모르기 때문에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어떻게 태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진단비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기흉 진단비도 마찬가지. 기흉 진단비도 태아 때 들어갈 수 있는 진단비.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성장판 손상 골절 진단비 같은 거 있으세요. 그래서 골절이 있긴 한데 혹시라도 성장판이 다쳤대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럴 때 받을 수 있는 진단비 들어가실 수 있으시고요. 독감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치료비라고 하면 독감으로 진단을 받고 바이러스제를 쓸 때 연간 1회 한도로 받으실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거는 아이들한테 면역력 약한 아이들한테 넣어주기 괜찮으시죠? 그리고 녹내장이나 특정 망막이나 말기 신부전 같은 경우는 저희 성인 담보에도 있는 진단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특정 법정 감염병 치료비 같은 거 아이들은 법정 감염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넣어드리는 거 좋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뭐 중대한 재생불량성 빈혈 같은 경우도 아이들 같은 경우에 혹시라도 재생불량성 빈혈, 그러니까 혈액 관련한 암이 조금 요즘 많다고 하더라고요. 백혈병이라든지 이런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든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핵진단비 같은 거 있으시죠? 결핵진단비 아이들 거에 넣어주시면 좋으세요. 결핵은 약제 내성결핵이랑 결핵진단비 2개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일형 당뇨병 진단비, 요즘은 소아당뇨병 같은 것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형 당뇨병 진단비도 같이 넣어드릴 거예요. 요것도 갱신형, 비갱신형 같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비갱신형으로 선택을 할 거고요. 그리고 뇌성마비에 대한 것도 이렇게 보시면 0세 때만 들어가실 수 있고요. 6세까지만 나타나는 진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장받을 수 있는 진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뇌성마비 진단비 이렇게 넣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ADHD 같은 경우도 약간 산만하거나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 ADHD 진단 받으실 수 있고요. 가입 연령이 얘는 2세까지 가입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런 거 넣어주실 거고, 그 다음에 성조숙증 관련 진단 이것도 4세까지 들어가실 수 있으세요. 4세까지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넣어드리는 게 좋고요. 그 다음 소아백혈병 진단비 같은 거, 그리고 중증 아토피, 혹시라도 요즘 생활이나 또는 식생활 때문에 이거 아토피 관련해서도 진단받는 경우, 특히나 되게 심한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토피 중증 이것도 태아보험 때 들어가실 수 있는 거. 그리고 중증 세균성 수막염 같은 경우도 아이들 그 다빈도 질병에 들어가시더라고요. 그 중증 세균성 수막염 진단비 넣어줄 거고, 그 다음에 5대 난치성 질환, 납입면제 사유가 되는 5대 난치성 질환에 대한 진단비도 조금 넣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급성 간염에 대한 진단비 있으시고요. 주요 바이러스 질환 진단비 같은 거. 그러니까 아이들 거는 조금 성인보다 진단비가 좀 많으시죠. 그리고 아이 때만 들어갈 수 있는 담보들이기 때문에 태아보험 때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다 넣어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그다음 고혈압 치료비는 지금 저희 있는 거랑 똑같으세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혹시 나중을 생각을 해서 보장받는 기간이 100세까지이기 때문에 고혈압 치료비도 넣어주시면 좋으세요. 그리고 여기 밑으로 가서 질병 수술비부터 들어가면 질병 수술비 옆에 Q가 들어있는 건 무슨 의미라고 말씀드렸었죠? 선천 이상에 대한 것도 다 보장을 해준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질병 수술비 Q 들어간 걸로 보장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106대 질병 수술비는 꼭 넣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06대 질병 수술비. 106대 질병 수술비는 말씀드린 것처럼 21대 질병은 주요 질병, 뇌혈관이나 심혈관이나 고혈압, 당뇨에 대한 질병이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60대 생활질환 질병 수술비가 아이들이 많이 하는 다빈도 질병에 대한 게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그리고 질병 1호종 수술비까지 넣을게요. 질병 1호종 수술비. 질병 1호종 수술비. 그래서 질병 수술비 넣을 거고요. 그리고 1호종 수술비 넣어주실 거고, 그 다음에 106대 질병 수술비까지 넣어주시고, 질병에 대한 수술비 그렇게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 밑으로 조금 내려와 보세요. 조금 밑으로 내려오시면 질병 1호종 매회 지급이나 7대 기간은 성인 담보에도 있는 담보시고요. 여기 시력 교정비랑 시력 치료비 있으세요. 아이들이 처음에 이렇게 눈 맞추고 할 때 혹시라도 초점이 안 맞거나 시력 관련해서도 많이 가는 질병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력 교정에 대한 거나 시력 치료비 같이 들어가시는 거, 시력 교정이나 시력 치료비 같이 들어가시고요. 호흡기 관련이나 인후과 질환 수술비는 다 106대 질병 수술비에 들어가시는 거. 그리고 조혈모세포나 5대 장기 이식이나 각막 이식 수술비도, 돈이 많이 드는 이식 수술비도 넣어주시는 게 좋으시죠? 넣어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척추측만증 수술비 같은 것도 많이 넣어주세요. 척추측만증, 이게 선천성 척추측만도 다 보장이 되시거든요. 척추측만증 수술비. 그리고 자녀 10대 질환 수술비는 어린이 생활질환 수술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린이 생활질환 수술비 밑에 있는 걸로 넣어드릴 거예요. 자녀 10대 질환 수술비는 여기 밑에 있는 어린이 생활질환 수술비 에 다 포함이 되시기 때문에 이걸로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시 관련한 수술비가 있으세요? 사시 수술비. 사시 수술비. 이것도 마찬가지 아이 때만 들어갈 수 있으세요. 그리고 뭐 모야모야병 개두 수술비는 말 그대로 개두하는 거니까 머리를 여는 수술비니까 위에 21대 질병 수술비에 들어가시고, 당뇨도 마찬가지세요.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입원 1당 잘 넣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여기 질병 입원 1당이라고 했을 때 아이들 같은 경우는 1에서 10일 한도로 크게 넣어주시는 것도 괜찮고, 이게 좀 부담된다라고 하시면 복층으로 180일 한도, 이것도 어제 코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저는 그냥 1에서 일단 10일 한도로 5만원 이렇게 세팅을 할 거예요. 질병 입원 1당 1에서 10일 한도로 5만원 이렇게 세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밑에 보시면 중환자실 입원 1당 같이 넣어줄 거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혹시라도 어릴 때 아프거나 하면 입원 치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입원 1당 같은 경우는 특별한 진단이 없고 뭐 시술을 하거나 하지 않아도 입원하는 경우가 생기면 받을 수 있는 게 1당이시니까 1당은 조금 많이 넣어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식중독 입원 1당이나 뭐 이런 거는 굳이 저는 안 넣고 4일 이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간병인 지원 입원 1당 같은 경우는 간병인으로 지원을 받는 건데, 아이가 너무 어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되는데 보호자가 못 들어가거나 전문 간병인이 있어야 되거나 혹시라도 그런 경우에는 간병인 지원 입원 1당도 같이 넣어주셔도 괜찮으시고요. 그리고 쭉 입원 1당은 다 밑으로 넘어가시고, 질병의료장애 3에서 100% 이런 것도 다 성인 담보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설명은 따로 안 드릴 거예요. 근데 아이 때 꼭 넣어주셔야 되는 게 이 질병후유장애 3에서 100%. 아직 아무것도 없이 깨끗한 상태인 태아 때 넣어주는 게 제일로 좋으세요. 제일 저렴하시고요. 질병후유장애 3에서 100%.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골절 진단부터 들어가는 게 어른도 들어가지만 아이들은 상해 관련해서 되게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골절 진단비 같은 경우는 치아 포함으로 많이 넣어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 혹시라도 넘어져서 치아가 깨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골절 진단비는 치아 포함으로 그냥 다 넣을 거예요. 이제 담보만 쭉쭉쭉쭉 하니까 또 힘드시죠?
혹시 놓치신 분 괜찮아요? 여기까지 집중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네. 그래서 밑으로 좀 가겠습니다. 그리고 뭐 척추골절 깁스 같은 거 아이들은 혹시라도 뼈가 무르기 때문에 고정할 때 깁스 치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깁스 치료비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혹시 뜨거운 거 모르고 그냥 막 만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화상 진단. 제 동생도 화상을 되게 심하게 입었었거든요, 아기 때. 근데 아직도 그 흉터가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화상에 대해서는 꼭 저도 약간 화상에 흉터가 있어요. 아기 때 몰랐는데 2살 때 이렇게 다리미 요즘 다리미 하나? 다리미로 이렇게 기어가서 제가 그 다리미를 이렇게 손에 여기 이렇게 댔대요.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아직 남아 있는데 그래서 이게 뭐냐고 했더니 제가 그랬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뜨거운 건 뭐 차가운 거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특히나 화상 진단비 같은 경우도 많이 넣어주시는 게 좋고 이 중대한 화상 부식 진단비도 같이 넣어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중대한 화상 및 부식은 화상이 제일 어떻게 보면 치료하기가 제일 힘들다라고 하잖아요. 중대한 화상 및 부식 진단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해 수술비도 같이 넣어주세요. 다쳐서 혹시라도 화상 위에 표피 같은 거 걷어내고 화상 치료하시는 것도 다 상해 수술비에 들어가시고요. 혹시 골절되면 핀을 받거나 하는 것도 다 이 상해 수술비에 들어가신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시고요. 요 정도까지 했다라고 하면 여기 밑으로 조금 빨리 한번 내려와 보세요. 밑으로 조금 빨리 내려오시면 영구치 보철 보이시나요? 영구치 보철? 영구치 보철 여기부터 간단히 조금 한번 넣어볼 거예요. 태아에만 들어갈 수 있는 0세에서 4살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 영구치 보철이나 보존 치료비 같은 거 들어가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아이보험 때 이런 거 들어있는 분들은 유용하게 쓰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래서 영구치에 대한 부분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요. 아니면 유치에 대한 것도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유치는 워낙 보장 금액이 적더라고요. 이 5만 원은 크라운 치료했을 때 나오는 거고 이거의 몇 %씩이 이제 떼우는 치료할 때 나오기는 하나 그래도 아이 보험 때 넣어주시면 괜찮겠죠? 그리고 영구치 치수 치료비나 유치에 대한 치수 치료비 그러니까 치아보험 따로 가입을 안 해도 태아보험에 치아 같은 것도 같이 넣어줄 수가 있고 막 치아 관련해서 많이 치료받는 3세나 4세, 5세쯤에는 치아보험이 따로 없어도 여기 태아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고도 PT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많이 하는 질병에 아이들 질병에 치아 관련된 것도 있기 때문에 같이 넣어주시는 거 좋고 그 다음 뭐 치주질환이나 영구치 상실까지는 모르더라도 엑스레이 파노라마 같은 거 그리고 제일 많이들 원하시는 게 부정교합 치료비세요. 부정교합이라고 해서 이것도 2세 때까지만 가입 가능하세요. 그래서 부정교합입니다. 교정이 필요합니다. 라는 진단을 받으면 나오시는 거예요. 치료 들어가셨을 때 나오는 게 아니고 이거 부정교합이시네요. 치료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 200만 원 나오시는 거. 시간상 일단 여기까지만 부정교합에 대한 것까지만 하고 보험료 한번 산출해 볼게요. 보험료 산출. 보험료 산출 한번 하시면 제가 요거 중증 세균성 수막염을 넣었기 때문에 이거 일단 뺄게요. 뺐고 일단 보험료 산출할게요. 선행해서 들어가야 되는 담보가 있어가지고 그럼 이렇게 보장 보험료가 55,979원 55,979원 이렇게 나오시면요. 합계 보험료를 이렇게 세팅을 하실 거예요. 합계 보험료를 세팅을 하실 거고요. 태아보험 같은 경우는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저희가 잘 안 보는 거 중에 여기 있으세요. 출생 전에는 55,979원인데 태어나고 나면 보험료가 얼마가 되세요? 157,000원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감안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PT를 하실 때 이걸로 쭉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출생 후 보험료를 생각을 해서 세팅을 하셔야 되시고요. 일단 태아에 대한 보험했기 때문에 한 6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보험료 산출. 보험료 산출해서 환급금 산출할 거예요. 보험료 산출해서 환급금 산출하면 설계 보관 버튼이 생성이 되시죠? 그 다음에 태아보험은 하나 하셔야 돼요. 설계 보관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뜨셔야 돼요. 태아 설계 시 부양자 필수 추가 피보험자 가입되어야 합니다. 요게 뜨시면 확인 누르시고요. 다시 왼쪽으로 오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주 P가 본인 태아시잖아요. 여기서 추가 버튼 하나 눌러주세요. 오늘 보관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추가 버튼. 추가 버튼을 누르시고 나서 누르셨으면 여기 태아 본인 밑에 빈칸을 클릭하시면 부양자가 있으세요. 부양자. 본인 밑에 부양자가 있으시고요. 부양자가 세팅이 됐으면 여기 요거 돋보기 클릭하셔가지고 고객
등록된 분 중에 각자 이름 하셔도 상관없으세요? 각자 이름 하셔도 상관없으세요? 등록된 고객 아무나, 여자 중에 아무나, 부양자 들어가셔서 요거 돋보기 누르셔가지고 등록된 고객 아무나 클릭을 하시면 되세요. 그럼 뭐 피보험자 가입설계 동의 어쩌고 저쩌고 그냥 확인하시면 되시고요. 기본 정보 저장 한번 할게요. 기본 정보 저장 한번 하시면 부양자 담보 선택 가입 가능합니다 라고 나오죠. 부양자 담보는 이것도 나이 제한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 누르시고요. 지금 시간상 그냥 저희는 맨 위에 거 누를게요. 부양자 계약 전 알릴 의무만, 그러니까 담보는 가입 안 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담보 이렇게 보시면 어렵지 않으세요. 다운증후군에 대한 거, 아니면 사망에 대한 거, 극소 저체중아 입원 1당, 이게 뭔지는 담보 설명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나오시거든요. 뭐 1.5kg 이하로 출생했을 때. 그리고 다른 출산 관련 어머니 담보들은 읽어보시면 웬만하면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는 담보들이기 때문에 세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은 요거 맨 위에 거 클릭하실 거예요. 맨 위에 거 클릭을 하셨으면 다시 보험료 산출하시고요. 그 다음에 환급금 산출. 다시 보험료 산출하고 다시 환급금 산출하시고 이제 설계 보관 눌러주세요. 설계 보관 누르시면 스마트폰 전자서명 어쩌고 저쩌고 알림 메시지 하나 뜨고요. 태아가 성별 여로 바뀌었죠. 제가 선택한 담보들이 여자가 비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성별로 가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확인. 이렇게 확인이 되셨으면 설계 하나 마무리 되신 거고요. 저희가 수료 기준에서 장기 설계할 때는 어디까지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계약자 정보까지. 그래서 이렇게 설계가 된 상태에서 어디에 해주시면 되냐면 가운데 하단에 계약자 정보가 있으세요. 가운데 하단에 계약자 정보가 있으시거든요. 가운데 하단에 계약자 정보를 이렇게 띄우셔가지고 피보험자 동일하게 이름 이렇게 입력해서 저장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계약자 정보가 수정이 됐기 때문에 오른쪽에 끝에 보시면 수정 보관 한번 눌러주세요. 수정 보관. 이렇게 돼야 설계가 한건 마무리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왜 오늘 선배님 설계 많이 한 선배님 상 받고 막 이랬잖아요. 그럼 나도 막 설계 열심히 하는데 카운팅이 안 되면 억울하시잖아요. 이 계약자 정보를 꼭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계약자 정보를 넣어가지고 설계 카운팅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은 아이보험에 대한 강의를 했고요. 태아부터 시작해서 아이까지 들어갈 수 있는 담보 위주로. 어제 성인에 대한 담보를 했기 때문에 아이 담보는 이런 게 있다라고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고 TCR 분들께서는 챙겨서 내려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빨리 끝내요. 달라져요.